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 기아의 전기차 플랫폼과 CV 상품 전략 분석에 이어 오늘은 기아 CV 전기차에 대한 스타일 평가 543의 비밀과 OTA와 자율주행 신기술 적용 시점 그리고 배터리 원가 절감 목표 등을 분석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GMP의 플랫폼을 이용한 첫 전기차는 3월 말 런칭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 5이고 기아의 CV는 7월에 런칭됩니다. 신상품을 기획할 때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S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입니다. CCUV 세그먼트에서 디자인 혁신성과 성능을 주요 USP로 하여 밀레니얼과 X세대들에게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아 CV는 폭스바겐 ID4보다는 더 큰 혁신성으로 테슬라의 모델 Y 쪽으로 이미지를 포지셔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테슬라가 되기 위한 첫 전략차의 STP 전략입니다. 신차가 발표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외관이죠. 아직 정확한 실물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기아의 CV와 현대 아이오닉의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물론 스타일 평가는 개인의 취향, 오랫동안 간직해온 자기 믿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에서는 그 업체의 브랜드 전략과 일치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모델을 더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오래된 히스토리와 넘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전기차 디자인에는 각사 고유의 브랜드와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램프와 브랜드 캐릭터를 강조하는 그릴이 전기차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SUV에도 전통, 파워,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대표격인 폭스바겐은 실용적인 전기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ID4에는 고성능이나 파격적인 스타일보다는 사용하기에 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브랜드에서는 과거의 헤리티지를 살려 전기차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다의 전기차 혼다이는 과거 시빅의 디자인을 불러냈습니다. 르노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유행했던 R5의 디자인 요소를 불러내어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도 혼다, 르노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74년에 토리노 모터쇼에 전시되었던 포니 쿠페 컨셉을 소환하였습니다. 혼다이, 르노 R5 나 현대 포니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레트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다 보니 이러한 차들의 스타일은 굉장히 개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전기차 시대의 주역이 될 밀레니얼 세대 X세대는 예전 포니를 현대차의 디자이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포니는 한때 품질 문제로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 1년의 현대차의 디자인은 큰 폭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차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의 디자인은 스포티와 다이내믹함을 일관되게 유지한 디자인이 실현되면서 현대와 차별화할 수 있었고 시장의 임팩트도 컸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성들은 잘 그려져 있습니다만 프론트 V가 약간 다르고 리어 V는 기아 브랜드 영상에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CV 전기차는 상품 컨셉 단계부터 디자인 관련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항속거리 증대를 위하여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SUV 스타일보다는 전고를 낮추고 해치백 요소가 강한 CUV 스타일을 실현하였습니다. 스포티 다이내믹 요소가 강조된 사이드 실루엣은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를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밸런스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에 채용된 과도하게 샤프한 캐릭터 라인은 또 한 번 소비자들 간의 호불호를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레트로를 지향하는 현대 아이오닉은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더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브랜드에 열광하고 일본차 품질과 연비를 좋아하는 중국 고객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기아의 발표 내용에 내외관 소비자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 평가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는 차는 반드시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반면 나쁘게 평가되었는데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출시된 차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실내로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했던 코나의 중국 시장에서의 고객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하는 공장에 바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 문제로 수정 보완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가 런칭 초년도에 6,500대 팔면서 대실패를 했고 지금도 판매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실시된 CV의 모델 소비자 평가 결과는 기아가 세운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방향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V 전기차는 기존 기아 차량들 대비 더 다이내믹해졌고 더 이노베이티브하며 더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갖는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 그룹과 향후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층이 CV 전기차 내유관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기아의 어떤 차 평가보다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 고객들로부터는 반대로 가혹한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고객은 확증 편향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를 신으로 테슬라를 종교로 믿는 강력한 테슬라 팬들은 다른 경쟁차의 전기차 신차에는 작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테슬라를 지향하는 기아의 마케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마케터들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은 좋게 평가되는데 성능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아 CV의 USP는 전 부분에 걸쳐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USP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아는 4개월 먼저 출시되는 현대 아이오닉 5를 의식한 차별화 내용을 543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GMP 플랫폼에는 현대차 기아용으로 2개의 배터리 용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항속거리 500km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현대 아이오닉 5는 개발 기간이 문제로 최초 기획했던 배터리 용량을 사용하지만 기아는 4개월 후에 가는 시간적 이점을 활용하여 배터리 용량을 3에서 4kWh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 아이오닉 5 대비 더 긴 항속거리로 차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현대 아이오닉 5의 항속거리는 500km가 다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는 4분 충전으로 100km 주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솔린 주유시간과 충전 시간을 비교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아 CV는 비록 100km 주행 가능한 거리지만 4분 내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솔린보다도 빠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차별점이 됩니다. 제로백 성능은 고용량 배터리에서 5.1초를 현대 아이오닉 5와 같이 실현하고 있는데 기아의 경우는 3초대로 가능케 하는 고출력 버전이 있다는 것을 3이라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통하여 제로백을 3초대로 실현한다는 것, 또 그런 차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테슬라보다도 타이칸보다도 우수한 성능일 수 있습니다. 543의 비밀을 아셨다면 그리고 제로백 성능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4개월을 기다렸다 기아 CV를 사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되면 테슬라와 한판 붙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2개의 기술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19년부터 적용한 OTA 기술과 자율주행 신기술에서 과연 기아 CV는 어느 정도로 기술 진척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지난번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기술 레벨과 적용 시점을 판단하기에 어려웠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다행히 좀 구체적인 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우선 OTA 기능은 오버 디 에어 약자로 무선으로 차량 각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2년까지 기아는 ABNT 즉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반면 발표 자료에 있는 제어기 OTA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용어일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쓰는 방식으로 제어기 유닛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미 구입한 차종에서 성능 업그레이드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기아 CV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23년 DSUV급 전기차에서 가장 먼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년에 테슬라가 OTA 기능을 먼저 도입했고 폭스바겐이 이미 ID3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TA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차이는 더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적용과 관련해 올해 발표된 CV에는 자율주행 레벨 2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테슬라를 지향하는 기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출시하는 CV의 자율주행 레벨 2의 기술로는 임팩트가 낮을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HDP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의 약자로 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라이더를 사용한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를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혼다이고, 벤츠는 독일 아우토반에 한정하여 EQS에 올해 말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레벨 4의 기술은 앱티브와 합작한 모셔널에서 만든 키트를 이용하여 24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CV는 전기차 성능에서 티어 1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OTA와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아직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크게 우려했던 전기차의 수익성 확보 이슈도 이번에 발표되었습니다. 25년 정도면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아 발표에는 손익 목표도 25년이면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8%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코스트 저감의 어느 정도 낙관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니로 전기차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2년 동안 17%를 절감하였고 향후 2년 동안 추가적으로 19%를 저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스트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GM이 추진한 얼티엄 배터리는 23년까지 기아보다 약간 많은 수준으로 코스트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와 50대50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배터리 성능 향상과 코스트 저감을 추가하여 25년경에는 현재보다 60%를 저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배터리 공장 건설 없이 업체 간 조달 경쟁을 통하여 배터리 코스트를 인하하는 방침입니다. 테슬라는 자금 지옥, 생산 지옥을 벗어나 모델 3의 가격이 벽, 배터리 코스트의 벽을 허물고 다시 새로운 25,000불짜리 전기차 개발 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배터리 핵심 재료부터 시작하여 생산 공법 등의 혁신으로 지금부터 56%를 절감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고 조달 경쟁을 통하여 코스트를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라도 하면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라인이 서는 것 같은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조달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CV의 가격 전략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함께 하방 인하 압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CV는 고용량 배터리의 용량을 증대하기 때문에 아이오닉 5보다 높게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가격 포지션 때문에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이 현재의 기아의 전기차 전략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첫 전기차 기아 CV의 상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